강동혁 대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량 부족이에요. 워낙 약체 당대표인 거죠. 유튜버들한테 발이 묶여갖고 꼼짝도 못해. 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인형 같은 형편인데, 만약에 주장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 더 가야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딱 고리를 걸어놔야지. 전환길이 국내에 빠르게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내의 이 어떤 구심점이 너무 고성국에 쏠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살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정치는 나 처음 봅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 본인 입으로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댔어요. 그리고 간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 시간 1시간 앞두고 못 가. 그게 개인 간의 약속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결례를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못 가? 그것도 이유를 무슨 내가 가가지고 저기 하면 잡곡밥을 뭘 섞었느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 그냥 묻힐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본인이 그러면은 주도를 하면 되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때 윤석열 만나가지고 준비한 A4 용지 갖고 와서 쫙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지었잖아요. 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야당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다고 했다가, 그것도 그 전날 간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잡았고, 그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민생 문제 좀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야 그거 가가지고 들러리 쓰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하겠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동욱 최고위원 또 몇몇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김민수도 그러고,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우리 당대표가 이미 단식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우리 야당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입법 폭주, 부동산 폭주, 그리고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관세 문제.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신동욱 최고가 얘기한 얘기를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당일 아침까지도 최고위 회의에서 본인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겠다고. 가야죠. 야당이 가장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국회에 참여하는 것,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요. 본인이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과 만날 그 기회에 가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말들,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발로 걷어차놓고 나 들러서지 않을 거야. 최고위원들이 못 가게 했어. 전환길 고성국이 못 가라고 지령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시간 전, 실제로는 한 30분 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통보를 한 거는 알려진 게 1시간 전이었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기본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도 30분 전 약속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의 이 오찬 약속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식 시작했을 때 그때 여야 대표들 다 청와대에서 만났었잖아요. 그 작은 정당들까지. 단식하면서도 그때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구 조건이 많고 단식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말하고 자기는 굶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찬스죠. 나는 지금 단식 중이라 그렇죠. 이렇게 산에 짐이 네. 쌓여져 있지만 못 먹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하다가 팍 쓰러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장동혁 확 섰는 것이. 아니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장이 섰는데 가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셋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걷어차버리고 아침까지 간다고 해놓고 또 걷어차버리고 왜 걷어찼는지 이유도 석연치 않고 찌질해요. 전부 다. 저는 이런 정치 하수들은 역사적으로 헌정사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낯짝으로 만나자고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청와대가 만나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제 명분과 이 어떤 시발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비상식적인 추론밖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후의 일이고, 만나자고 했던 쪽이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랬고, 단식할 때도 그랬고, 사실 청와대를 만나려고 하던 제스처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취했던 것인데,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 발로 차버렸으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뭐 전한길 씨가 뭐 나는 경찰 조사 받는데 어떻게 대통령 만나가지고 밥 먹을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급하게 최고위원들에게 좀 반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리로 해서 이 오찬을 취소한 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저 결론적으로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 빠질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중도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한길이가 못 가게 해서 안 갔다. 이 말이 저는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전한길 했던 얘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한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한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이제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워낙 약체 당대표인 거죠. 왜냐면 유튜버들한테 발이 묶여갖고 꼼짝도 못해.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 달려 있는 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 인형 같은 형편인데, 처음에는 뭐 마치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격이라 안 간다 이런 이유를 댔다가 이게 너무 궁색해 보였는지 그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뭐 재판소법이나 이런 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 통과에 때문에 망친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장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 더 가야죠.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서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딱 고리를 걸어놔야지. 제가 보기엔 진짜 함량 부족해요.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네. 그 밥상을 걷어차도 정말 그렇게 배짱이 좋으면 청와대 가서 밥상 걷어차면은 더 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제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전날 서문시장 갔잖아요. 아마 서문시장 간 이유는 빌드업 한 걸 거예요. 야, 서문시장 갔더니 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다. 원성이 심하다. 너 뭐 정치 잘한다고 그러고 국정운영 잘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당일날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해서 찾아가서 민생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대. 그래놓고 김민수, 그다음에 조광한, 신동욱이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난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김민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한길한테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석방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는 이유는 윤석열을 석방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전한길은 야 3일 내 말에 대답 안 하면 윤석열을 그냥 절연한다고, 너 내 덕에 당대표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다 휘둘린다는 건 이미 장동혁은
어게인에 포박돼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포박돼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이들이 협박을 하는 거겠죠.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대표 잔혹사예요. 당대표 중에서 이 어게인 찐윤들 얘기 안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날아갔었기 때문에 본인의 유일한 꿈은 대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포박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저렇게 밥상머리를 발로 차는 거죠. 저게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층한테 다르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그 정도 함량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챙기는 이미지가 뭐 강경한 야당 대표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나 단식을 통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반발하는 당내의 일부 여론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제 미래로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찬 회동이 더 중요한 자리였고, 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가는 당대표, 민생을 걱정하는 당대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한계들 더 신난 거죠.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순위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슈퍼챗이나 조회수 이런 게 친한계 쪽에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우린 당명 개정도 할 거고 대통령도 만날 거고 민생을 챙길 거고 중도 회원 확장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결국 이제 그 과거에 남아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그대로 이제 지워버릴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만 좋은 일이다. 야당복은 타고 태어난 것이고, 아이고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이 이 오찬이 취소돼가지고요 경복궁 쪽 식사하시고 경복궁에 이제 투어를 좀 간이로 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만나서 사진 찍고 하고 하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고맙죠.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그렇게 한 뒤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더 올라갔을걸요.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63%가 나왔는데 최근 지금 8월부터 보면 63이 최고인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정은 26까지 내려갔고 국힘당은 20%대인가 뭐 지금 되더라고요. 22% 나왔어요. 22%.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나왔어요. 딱 더블 스코어군요.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제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니까 만약에 장동혁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 반영됐다면 국힘당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장동혁이 포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국힘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전한길이 야 엄마 너는 내가 지금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그러니까 이제 더 못 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좌한길 우성국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가 또 지 마음대로 하더만 야 이거 잘라 그러면 자르고 이번에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그쪽은 뭐 힘만 빠지면 서문시장 가더만 가가지고 뭐 먹고 그러는데 막 뭐 윤어게인 하면은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인선? 네. 이인선 의원이 대구 네, 대구 대구 지역구 의원이죠. 예. 네. 아, 저것들 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폐륜적 발언을 했다고 고성국이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뒤집니다. 장동혁 화이팅! 윤어게인 버리면 고성국 얘기는 없나요? 저걸 보고 폐륜적 발언을 한 자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것들이 아직도가 폐륜입니까? 말 잘한 거죠. 아니 그렇게 치면 고성국은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애국적인 발언입니까? 아니 그래도 역사가 있는 이 보수 정당이 고성국, 전한길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저는 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본인이 경찰서를 왜 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것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가는 이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이인선 의원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 TK 쪽의 윤핵인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외치는, 지금도 외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구 민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서울시장 굉장히 썰렁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성지처럼 성지순례 하듯이 한 번씩 돌잖아요. 당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좀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그런데 매우 썰렁했다라는 게 대구시장 2번 한 권영진 의원의 이야기잖아요. 대구 민심 허투루 보지 말아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바른말 했잖아요.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네. 라는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 그거를 패륜적 발언이라고 하는 고성국을 신 받들듯이 그렇게 모시면서 깍듯하게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 고성국 발언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시죠.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만나고 있는 당대표가 옆에 수행한답시고 와갖고서 정말 패륜적 막말하는 이 국회의원한테 돌아서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야단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이인선의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막말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하겠는데. 신기하겠죠. 네. 뭐 아니, 지금 고성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나요? 한동훈 쳐내라. 그러면 남은 쳐내고. 오세훈이다. 그다음에 배현진 배현진. 쳐내라. 예. 이제 이인선이야. 뭐 이렇게. 아니 저걸 이제 폐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쳤다.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욕했으니까 폐륜이다 이런 논리입니까? 글쎄요, 뭐, 아니, 뭐, 고성국 씨 말을 해석하거나 논평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왜냐면 뭐, 합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일종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을 해야지 뭐 굳이 그거를 주석을 달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인선 의원도 약간 그 실수를 하긴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그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뭐 본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붙어 있고 마이크가 이제 켜져 있는데 이제 저것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국힘의 문제는 뭐 이인선 의원이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않았던 거야 변론으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냐 말이죠. 제1야당이 지금 의석이 100석이 넘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한국 정치 내지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불행한 거지. 저게 제1야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돈벌이 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던지 아니면 슈퍼챗 많이 받기 위한 용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제1야당을 끌고 가고 있으니 사실은 이게 불행한 거죠. 전두환 사진 걸자 그러고. 그렇죠. 다 자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갑자기 윤호개인 안 된다. 뭐 한동훈도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이 나니까 전환길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다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한 전략을 자기 유튜브에서는 다 말해버리는 전환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건국펀드 1,000억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고 뭐 고구려 발해 영토까지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몽골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중국 땅도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뭐 3권 다 없애고 뭐 국방부하고 몇 개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거를 1,000억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줄 건데 언제 돌려주는지 아세요?
윤어게인이 달성됐을 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게 제1야당의 현주소죠. 너무 불행하죠. 진짜 이놈 저놈 그냥 이 판에 돈 땡기겠다고 혈안이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과간이네. 저희가 과관이야. 지난주에 저기 전환길이 국내에 빠르게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고성구한테 다 뺏겨 먹겠다. 아. 이런 조급함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내의 이 어떤 구심점이 너무 고성국에 쏠리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정당들이 낮은 지지율로 잔존해 있다가 어느 순간 대중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완전히 자기들이 장기적인 집권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22%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2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작동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의 얘기인데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국과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이 사건을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헬기 사건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렇죠. 12월 6일 날, 이 고성국이 고도의 통치행위는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장동혁을 앉혀놓은 거예요. 장동혁은 여기에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장동혁 1.5선짜리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이렇게 재편된다면 저는 항상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가면 갈수록 저 정당 해산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 정당이 어느 순간 확 변해서 소위 유럽의 극우 정당화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극우 정당들은 대체적으로요. 특히 헝가리 이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징후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 우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좌고 우전이네요. 왼쪽은 고성국, 오른쪽은 전환길이 딱 붙잡고 끌고 가는데 국힘당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궁금합니다. 전환길이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무슨 또 기자증을 차고 출석을 했더군요. 박영식 앵커님. 네. 그거 보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기억나세요? 뭐 법률신문, 환경신문, 조세신문, 뭐 노동 뭐 이런 거 딱 붙이고 찌푸짝 끌고 다니면서 막 불법 주차하고 네. 막 그런 그렇죠. 사이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역 사회에도 지역 사회 언론에도 있어봤고 이제 뭐 중앙에서도 오래 활동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먹혀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 딱지 안 탈라고 이제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차 앞에다가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프레스증을 달고 나온 이유는 언론사다. 전환길 뉴스는 언론사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대통령 정도 위치됐으면 어떤 비판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대응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뭐 어디 산에다 묶어놔야 된다는 식의 얘기했던 건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슨 망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돈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농담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말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자체가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 이제 말의 모순부터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정어리 TV도 고발 뉴스나 뭐 겸공이나 취재 편의점처럼 기자 한 명 더 가지고 청와대도 출입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급한 것인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아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네. 내란 타도님 기자증이요? 지가 무슨 기자야? 금순유님 개나 소나 기자 할 수 있나? 어제 기자증을 진짜 차고 왔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사를 알아 이 새끼야. 야 한기라 내가 토론하지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녁 먹다가 이제 마두로도 저렇게 현상금이 걸리고 체포되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불만 현상금 걸어도 남산에 이렇게 묶어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나 이렇게 웃자고 했는 이야기를 재난길 뉴스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또 협박이라 해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전환길 옆에 있는 게 김현태 김현태. 맞죠? 예.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707. 예. 어머 정말 아이고 사람 참. 순간에 망가지는 게. 제정신이 아니네. 저 현장에 가보면 이제 자유한길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분이 항상 이제 주변에 자기의 그 어떤 동조 세력들을 데리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유튜버가 저 현장을 취재하면서 자유한길단을 비롯한 전환길 뉴스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막지 마라. 이재명 정부의 핍박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이제 대부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런 인간들이 나라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건국 들고 나왔잖아요. 건국이라는 용어는 이승만과 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이니까 저런 자들은 헌정 파괴범이거든요. 헌정 파괴범들한테는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 용인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저거. 근데 좀 심각하네요. 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환길하고 김현태가 같이 선글라스 쓰고 윤석열 무죄하고 정말. 어딘고? 이야, 참 저건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대체로 저런 거를. 저 보디가드 아니에요? 전환길 보디가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태가 따지고 보면? 하는 거 보면? 아니 근데 블랙 코미디는 이게 숨겨져 있는 위트나 뭐 이런 거라도 있는 거지. 저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조합인 거죠. 그리고 블랙 코미디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